도의원들은 왜 몽골로 갔나? 우호교류 협정, 우에마스터십 청소년 대회 이것도 같이 이 시기가 여의치 않았다면 12대 도의회에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 행사에 이제 오물을 뿌리면서 이거 외유 아니냐, 국고 낭비 아니냐, 시민단체가 만든지 제가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퍼포먼스다.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학수받고 갈 수 있는 해외 연찬이나 연수가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제가 기자실 들려서 브리핑을 다 해드렸어요. 언론이 잘 전달을 못했어요. 언론이 맞아요. 서운하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언론한테 서운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1대 충청북도 의회 임기가 이제 마무리 다 네. 됐잖아요.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대체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네 못한 것도 있고 변호사님도 오늘 나오신 분이 언론사나 기자들하고 친하신가 봐요. 왜요? 언론 지면에 보면 칭찬이 일색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박문희 의장님은 워낙 후덕하시기 때문에 또 앞에 계시다고 언론하고는 굉장히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 11대 충청북도 의회가 4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무난했다, 대체로 평이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 왜 하필 임기 끝에 해외 출장은 갔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1대 충청북도 의회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도의회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뭐 결산도 좀 해보고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시간도 바쁘시니까 예. 가장 핫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도의원들은 왜 몽골로 갔나? 입니다. 단도 직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몽골 왜 갔습니까? 우호교류 협정, 우호 교류 협정. 예, 이게 약속돼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사실 12대 의회가 들어오면 우에마스터십 관련한 그 행사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하고 2023년도 내년에 청소년 우에마스터십을 개최하는 것으로 몽골에서 그게 결정이 돼서 몽골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하.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사가 가야 되는데 지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들 어차피 울란바토르 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기 위해서 가는데 겸사겸사 그 우에마스터십 청소년 대회 이것도 같이 좀 가서 점검하고 의견 나누고 이러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러면요, 일단 일각의 비난의 목소리를 여쭤보기 전에 네네. 지금 뭐 그 청소년 무예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번에 그 몽골 가셔서 해야 될 뭐 협정을 맺거나 뭐 교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일들이 그 사이에 있으셨던 거예요? 꼭 갔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년 10월 달에 작년 이제 그 일찍 그 전직 대통령 예. 전직 대통령이 한국에를 왔었습니다. 우에마스터십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때 왔을 때 몽골 전 대통령이 의회와 여성 기업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몽골로. 예. 구두로 예. 구두로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예. 계속 미뤄졌죠. 우리 코로나가 올 5월 달에 이게 완화가 됐어요. 예. 5월 달 완화가 되면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영상회의 하면서 울란바토르 시의 의장하고도 영상회의를 했고 예. 또 그 볼레로라고 하는 국회의원하고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기왕 몽골에 오는 것 같으면 울란바토르 시하고 충청북도 의회하고 우호협정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초청장이 왔는데 5월 달은
지방선거 때문에 예. 지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잡은 게 6월 15일 날 잡은 거예요. 이게 그냥 급하게 날짜를 잡아서 간 게 아니고 그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임기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또 하나는 해외 여행 연수비를 예. 다 코로나 상황으로 다 코로나 방역비로 다 지들이 반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비도 없었어요. 아하. 여비도 없는데 국내 연수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초청을 했으면 그쪽 나라에서 좀 이렇게 대신 대납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 여비는 안 대주고 여비는 우리가 내고 갔다 와야 되는 거고. 여비는 안 대주고 거기 가면 숙박 정도, 숙박 정도는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최 변호사님이 뭐 여쭤보실 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시기가 여의치 않았다면 12대 도의회에서 움직여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견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1대 의회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11대 의회하고 약속한 것을 11대 의회에서 지키고 결론을 내주고 마무리를 져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몽골의 이제 무예 문제나 아니면 외교 예의상 그다음에 뭐 시간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시민단체에서는 뭐 의회 청사에 이제 오물을 뿌리면서 이거 외유 아니냐, 국고 낭비 아니냐 하면서 고발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단체가 맞는지 제가 한 시민단체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혼자 움직이는 단체예요. 그분이 사실은 우리 움직이고 뭐 도의회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우리 저희들이 몽골 출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고 그거를 대변한다고 할까? 그거를 주제로 해서 도의회에 와서 자기 모습을 좀 언론에 공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왔으면 저를 만나고 왜냐하면 간다고 할 때 우리 의회 왔거든요. 의회 와서 내가 그랬어요. 모시고 와라. 모시고 오면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런데 뭐 올라오지 않고 그냥 현관에다 뭐 기자분들 앞에서 오물 뿌리고 그냥 한마디 소리 지르고 이러고서 그냥 휙 가고 퍼포먼스다.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지금 우리 도의회만의 몽골인가 보니까는 비슷한 시기에 지금 뭐 다른 지역도 의회에서 뭐 몽골로 총집결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끝나는 마당에 몽골에서 이렇게 다 불러드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청천북도만의 몽골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3월달 정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연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인데 그래서 며칠 날 할 거냐 그랬더니 6월 중순경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나는 참석을 못한다. 참석을 못하고 6월 15일 날 몽골을 가야 될 형편이 생겨서 제가 거기 참석을 못하니 나 빼놓고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몽골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몽골로 가자. 이렇게 낭중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게 5월 중순 이후에 5월 중순 이후에 시도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충북도한테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11대 도의회가 지금 아마 방송 나가는 시점이 거의 이제 마무리 12대가 출범을 한 타이밍에 방송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한테 왜 몽골을 다녀왔냐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민구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방의회가 다들 어디 뭐 해외건 국내건 가면은 이 색안경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그거를 아까도 뭐 오물투척한 시민단체를 고발하시겠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그 공직에 계신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한테 해외 연수에 대한 공감대 좀 박수받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하지 않지만은 예. 박수받고 갈 수 있는 해외 연찬이나 연수가 되도록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그 성과물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아쉽다. 그 부분이 좀 맞습니다. 아쉬워요.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서 몽골을 가기 전 5일 전에 제가 기자실 들려서 브리핑을 다 해드렸어요. 응? 첫날 가면 기업 설명회, 여성 기업인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기업 설명회 하고 상품 설명회 하고 그쪽의 바이어들한테 홍보하고 저녁에는 전직 대통령하고 만찬하는 것으로 이렇게 첫날 일정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그대로 다 진행을 했어요. 바이어가 한 30명 왔어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업 여성 기업 쪽하고 78만 불을 어치 수출 계약까지 했어요. 네, 수출 계약까지 했고 또 여기서 샘플로 가지고 나갔던 미용 기기 같은 것을 현장에서 다 매매를 하고 이럴 정도로 했고 그 이튿날은 어딜 갔느냐면 보건부를 갔습니다. 보건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약 한 1시간 반 정도를 대담을 하면서 뭐를 제가 홍보했느냐 하면 우리 뷰티 화장품 박람회. 그래서 그쪽에서 보건부에서 직원들을 파견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뷰티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몽골 그 보건부에다가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신가 봐. 구체적인 일정 누구 만났는지 어떤 계약을 했는지까지 시간별로 딱 쪼개서 말씀하실 정도로 아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너무 좀 늦게. 그러니까 임기 말에 마지막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런 말까지 제가 하셨던 모양이던데. 예, 제가 그래서 했던 거예요. 예. 적어도 시 도의 의장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6월 30일까지는 임기인데 임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임기 이제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 언론이 잘 전달을 못했어요. 언론도 서운하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언론한테 서운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예. 그래서 이 한판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쫙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예. 그 시민단체 대표가 와서 오물도 추척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요 부분 지금 고소고발을 진행을 끝까지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공인 있잖아요. 저는 예. 공인이 시민을 고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요새는 많습니다. 예. 요새는 많아요. 그래서 예. 제 혼자 어찌 됐든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바라본 거라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고소고발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뜨거웠던 사안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오늘 뭐 저 궁금한 언론한테 뭐 서원에 이런 분들 다 해소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대 의회가 다 끝났으니까요. 11대 의회도 오늘 의장이 오셨으니까 잠깐 결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11대 충북도 의회를 말한다입니다. 앞서 시작하는 얘기로 대체로 평이했다. 11대 의회는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그 안에는 긍정평가, 부정평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요. 의장님께서 11대 도의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거를 꼽습니까? 평가 좀 잘해주세요.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예. 일단 꼽아주시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실 제가 의장에 출마했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지사하고 너무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잘 안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나는 그 현대사회에 의해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견제와 감시도 협치 속에서 해야지. 협치가 되지 않는 속에서 견제와 감시는 어거지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의장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지사님, 교육감님 제 방으로 모셔놓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누구처럼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깥에서 먼저 떠들지 않겠다. 내부적으로 두 분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바깥으로 소리 안 나가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겠다. 이래서 2년 동안 의장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몽골 건 외에는 단 한 건 영유아 그 재난지원금 문제, 유치원 재난금 문제, 재난지원금 문제 그것만 사실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던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2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의장님 말씀으로는 가장 큰 성과라고 그런다면 협치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협치 좋은데 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그때 그런 있었잖아요.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민선 7기 그 이시종 지사의 특히 후반기에 보면은 이 단체장이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의 유발자 역할을 이시종 지사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도교육청하고 아까 말씀했던 교육회복지원금 문제, 그다음에 도경하고 자치경찰 조례 문제도 있었고 노동계하고 생활임금 조례, 농민하고 농민수당 문제, 그리고 청주시하고 그 조정지역 해제나 아니면 우암산 둘레길 문제. 갈등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도 의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장실로 불러서 교육청이나 도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조율하려고 노력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좀 호통 좀 치시지 그랬어요. 왜 도지사나 교육감이 왜 갈등을 유발하냐. 좀 적정하게 타협을 보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충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해결했잖아요. 결국은 해결이 다 됐죠. 그렇죠? 다 해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선은 제일 먼저 발생된 게 농민수당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의장 되고 나서 제일 처음 농민수당 문제도 제가 설득해가지고 농민수당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됐고요. 이게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뭐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예산 핑계대고 안 하면 그만인 거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해결했죠. 자치경찰 문제는 내가 이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이나 그 소방 직원들, 소방 공무원들의 문제 두 가지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자치경찰을 만들어 놓고 지방비로 이거를 자치경찰의 모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안부에서 잘못한 것이다. 교육재난금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육감하고 지사하고의 갈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사님이 그 무상급식 예산 안 세우고 목리를 부리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뭐 이게 절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개원하던 날, 임시회 개원하던 날 제가 두 분 좀 일찍 오시라. 그래서 한 30분 전에 도의회로 오셨어요. 도의회로 오셔서 내 방에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했어요. 내가 164만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개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곤란한 게 누구였겠어요? 지사가 제일 곤란했을 것 같은데. 지사가.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건 도지사가 예산을 안 세워서 안 되는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사가 그러면 공개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지사님 더 이상 논란되지 않게 이렇게 좀 잘 좀 정리합시다. 지금 박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도지사님하고 다른 기관하고 갈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재를 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다 인정해요. 도지사님으로부터 유발되는 여러 갈등이나 대립 문제가 도의회를 통해서 특히 의장님을 통해서 많이 해결된 건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인데 다만 좀 정치적으로 좀 행보를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타협안을 해결책을 찾아냈는데 그때는
도지사 여기 있고 뭐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교육감 손잡고 본인이 손잡고 딱 사진 한 방씩 찍으셨어야지. 그리고 사인도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본인 실적이 이렇게 확. 그렇구나. 사실상 갈등 유발하는데 큰 역할을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긍정적 부분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다음부터는 꼭 되는. 손잡고 사진 한 방씩 찍으세요. 가운데 서셔가지고. 다음에 또 의장 하라고요? 11대 도의회가 이제 다 6월 30일자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하셨지만은 임기 동안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라고 평가하실 만한 거는 또 어떤 부분인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많습니까? 내가 역적이 되는 거. 역적이요? 왜냐면 내가 내 입에서 무슨 소리 하면 앞으로 의원 생활을 하실 분들이나 또 의원 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래도 한두 가지는 좀 꺼내주세요. 이 의원님은 정말 꼴보기 싫었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아쉬웠던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되려고 하면 우리 도의원만 놓고 봤을 때 법이 좀 그러니까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방의회법을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법은 있는데. 그 부분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의회가 독립이 돼서 인사권 독립이 됐다라고 하는데 조직권이나 재정권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의원들 개개인한테 겸직하지 마라. 겸직 못하게 하는데 보수는 얼마냐. 내가 이제 보수는 내가 공개해드릴게요. 얘기할 수 있어요. 보수는 1년 연봉이 한 5,400 정도 돼요. 그럼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월 380에서 400만 원 정도. 많이 받으시네. 그게 뭐가 많습니까? 누구는 많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선출직은요. 그거 가지고는 자기 그 품위 유지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경사나 이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내가 할 도리 이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또 지역구 나가면 몇몇 간에 둘러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하면 그걸 누구한테 내라 소리 못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그래도 우리 충북 의원들한테는 좀 유지할 수 있는 월 그래도 최한 500에서 한 600 사이. 저는 1,000만 원 얘기했는데. 1,000만 원. 어느 회의 자리에서 그랬는데 1,000만 원은 주셔야지 이게. 세금 떼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그나마 그래도 의정비 플러스 수당. 의장님, 아무래도 우리 지방의회 이제 조례안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법 기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난 11대에서도 한 400여 건 조례안 처리를 하셨는데 그 어떤 주민들이 발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발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11대 의회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농민수당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농민수당 해주니까 소상공인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을 해주게 되면 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이게 거기는 해줘야 돼. 우리는 안 해더라도 거기는 해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없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그렇죠. 전부 그거거든요. 이시종 지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농민수당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여기 결정하고 나니까 어떤 직불제 올려달라. 직불제 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또 쉽게 얘기해서 농업경영인들 수당 올려달라. 또 참전용사들 수당 올려달라. 노인의 수당 올려달라. 계속 결과적으로는 도정의 재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정말로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들을 두는 거거든요. 심의위원들을 두고 심의위원들이 아주 냉정하게 심의해야 되는데 또 심의위원을 두면 심의위원들이 어느새 다 유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 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는 진짜 아주 고도적인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12대 때는 요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아쉬웠다 그러면 원구성. 예, 원구성 때 제가 참 엄청 머리도 아팠고 또 도민들한테 불편하게 해드렸고 이랬어요.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11대 의회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망시킨 일은 안 없다. 다만 몽골 한번 잘못 결정해서 갔다 온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질타를 많이 받고 요즘에 오죽하면 뭐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들은 박문희 의장은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무조건 뛰어. 몽골 갔다 와서 이름 많이 나왔다고. 이름 많이 나왔다고. 근데 그 12대 의회도 원구성 비록 28대 7이지만 힘 있는 정당의 지도부가 힘 없는 정당의 자리를 좀 잘 배려해서 나눠주고 진짜 같이 협제하고 협조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처음부터 아마 구성도 잘 될 테고 협조도 잘 될 테고 나는 이렇게 보고.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앞으로 진로나 방향은 어떻게 혹시 뭐 내후년에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람이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누구랑 하셨는데? 아니 이제 저 혼자의 약속이지만 지방선거도 제가 의장이 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제 사무실도 후배들한테 그냥 넘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당원이기 때문에 당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앙당의 모인사들이 그 관리형이라도 지역위원장을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당부. 예, 상당부. 딱 찍어서 상당부. 예, 그런데 경선을 하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내려놓겠다. 참여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뭘 준비? 일모도궁이라고 날은 저무는데 기름 막혀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 저 박 의장님 우리 지역에서 지금 민주진영, 개혁진영의 산 증인이세요. 1976년서부터 지금까지 46년간 그 DJ맨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셨는데 아마 가장 오래되신 분이실 것 같아요. 민주개혁진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변절하지 않았다는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세가 먹으시니까 이제 정치 최전선에 좀 물러나시는 지금 상황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좀 저무는 것처럼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민주당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날은 저무는데 길은 좀 막히지 않나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답답한 길을 좀 뻥 뚫리길 좀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저는 뭐 간단하게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공과도 있지만 어쨌든 11대 우리 그 박문희 도의장님을 비롯한 그 의원님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정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 토크 한판!